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아재 쿤입니다. 제가 최근 환율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어제 지금 환율이 하락하는 추세 전환이 아니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그 이전에도 비슷한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결국 그러면 이런 전망을 한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2026년 올해는 수익을 쫓는 것도 좋지만 리스크를 좀 더 관리해야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나이키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 어제 나이키가 4% 올랐어요. 전체적인 장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엇 힐 CEO가 100만 불 가량 장내 매수를 하면서 이제 호재로 작용해서 어제 올랐고 제가 지난번에 올린 나이키 영상 이후로 팀쿡 10% 빠졌어요. 근데 팀쿡이 300만 불 장내 매수, 어제 힐 CEO가 100만 불 장내 매수 함으로 인해서 다시 그 거의 회복은 한 상태입니다. 나이키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다시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 고환율은 뭐 숫자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1,400원이냐 1,500원이냐 뭐 이런 게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결국 사람들이 실물 경제에 얼마나 체감을 느끼느냐, 체감하느냐라는 부분인데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한다면 이번 설 명절을 기점으로 사람들이 이제 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좀 더 본격적으로 느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설 명절에 뭐 외식도 많이 하고 그리고 뭐 생활 필수품이나 각종 소비재들도 이제 많이 구매를 하기 때문에 그제서야 본격적으로 좀 물가가 많이 올랐구나라고 이제 좀 체감을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 결국 이런 상황에서는 성장보다는 오히려 방어하는 게 좀 더 중요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고환율이 지속되게 되면 뭐 당연히 이제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기업의 수익성도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고용이 창출되지 않고 그렇게 되면 실질 소득도 감소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상황이 사실 리스크라고 본다면 뭐 얼마를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얼마나 이 위기 상황을 잘 버틸 수 있느냐 이게 좀 리질리언스인데 회복 탄력성이죠. 어차피 경기는 순환 사이클을 타기 때문에 이 경기 불황일 때 리세션일 때 잘 버텨야 호황일 때 그 과실을 내가 먹을 수 있는 건데 그렇다 보니 조금 이제 뭐 자본력이 충분하신 분들은 관계없지만 좀 타이트하신 분들은 이거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좀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근데 리스크 관리는 사실 그래요. 리스크는 사실 이게 변동성이거든요. 얼마나 뭐 플러스로 움직이느냐, 마이너스로 움직이느냐, 많이 움직일수록 플러스로 많이 움직이는 것도 사실 리스크니까 결국 그러면 어떻게 이 움직이는 폭을 좀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냥 줄이는 거가 이제 뭐 많이 얘기하시는 이제 자산 배분인데 그래서 현재 고환율이 지속되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되는 상황에서 취약한 구조가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거, 그리고 정기 예금과 같은 그런 예금성 상품에 가입하고 있는 거, 그리고 원화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거, 이게 크게 보면 이렇게 좀 취약한 구조가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이런 분들은 이제 자산의 좀 구조를 조금 변화시키는 게 필요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화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이제 외화 자산을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현금을 들고 계신 분들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개념으로 실물 자산을 구매할 수도 있고, 실물 자산이 뭐 대표적인 게 금이랑 부동산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부동산은 거주의 목적으로 이제 구입하는 그런 기능적 역할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내가 대출이 좀 많다 하시는 분들은 좀 선택을 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이제 잉여 현금이 생겼을 때 그걸 대출을 갚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앞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화 자산을 보유할 수도 있고 뭐 금과 같은 거는 인플레이션 해치 자산에 내가 넣어둘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근데 단순히 그냥 예금에 넣어 놓는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결국은 리질리언스예요. 그러니까 뭐 잠깐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 위기 상황을 잘 견뎌야 되고 그리고 리스크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는 이게 테일 리스크가 커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보통 이제
뭐 그 분석을 할 때 보면 뭐 옵션 프라이싱 공식을 뭐 쓰든 그런 모든 가정이 어 그 자산의 수익률이 정기 분포로 이룬다고 가정하고 사실 모델링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 사실 이게 정기 분포를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테일 리스크 그 가장자리 쪽에 그 일어나는 이벤트들이 일어날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거기가 더 두꺼워가지고 그렇다고 보면 이거를 사실 견디려면 내가 어느 정도 이제 리질리언스를 가져야 되는데 그 리질리언스를 가지는 게 결국은 내가 충분한 자본력 어느 정도 내가 버틸 수 있는 자본력을 가지는 게 사실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는 좀 위기를 피한다기보다는 이 위기를 내가 어느 정도 통과할 수 있다. 잘 극복할 수 있다. 내가 뭐 그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그런 완전 쇼크가 와게 됐을 때 모든 자산의 가격이 뭐 떨어지겠지만 그렇게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내가 어느 정도 쿠션을 만들어 놓으면 이게 내 몸의 충격을 전부 다 받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결국 다시 내가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26년에 이제 시작이 됐는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뭐 AI는 앞으로도 유망하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계속 투자할 거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근데 나의 자본 구조를 좀 봤더니 이 좀 굉장히 취약하다 한쪽으로 너무 몰려 있다라고 하면 조금 분산해서 하시고 이게 대출금이 사실 좀 부담스러운데 하시는 분들은 좀 상환을 일부 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 아니면 말씀드린 것처럼 뭐 달러 외화 자산을 사거나 금과 같은 그렇게 조금 이제 비중을 조금씩 줄여 나가서 좀 다양하게 이렇게 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기라는 거는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니 내가 그거를 견딜 수 있는 리질리언스, 회복 탄력성을 그러니까 쿠션을 좀 만들어 놓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다. 지금은 너무나 불장이고 올해 코스피 5천 간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코스피가 5천이 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지금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잖아요. 사실 이게 뭐 우리가 워낙 예측을 할 수 없는 시대다 보니 빠졌을 때 내가 그걸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고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좀 올바른 순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